안녕하세요. 개만합니다. 하루에 한 권 읽고 독후감 쓰기 챌린지. 현재까지 10권을 읽어서 한번 매듭을 짚고 가고자 10권을 리마인드 한번 해보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저한테 강제 한정 설정을 하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10일마다 그쵸? 10일마다 영상이 올라오지 않으면 저한테 막 악플 달아주세요. 자, 첫 번째 책은 왜 일하는가? 사실 이 책이 되게 노력을 강조해요. 꼰대의 조언 혹은 가스라이팅 아니야 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시절 그 시대상에서는 모범적인 성공 가치관 또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았어요. 자극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물론 공감되지 않는 부분도 있죠. 여기서는 되게 크런치 모드 강조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정말 일에 집중해서 그 일을 통해 자신의 성취를 얻고 보람을 얻게 하는 거를 강조를 하는데 물론 중요하죠. 몰입해서 일하는 거 중요한데 사실 쉬어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워커홀릭이 아닌 이상 휴식 및 수면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이 이 책과 저랑 약간 견해가 다른 그런 부분이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되게 좋았어요. 뭐 몰입의 중요성, 잠재의식의 중요성, 그리고 긍정적 사고의 중요성의 실예를 볼 수 있는 책이었고요.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책. 사업가를 만드는 작은 책. 실제로 작아요. 일단 사업하는 허델이라는 크리에이터님이 쓰신 책인데 제 가치관과 맞는 내용이 많아서 술술 넘기면서 읽었어요.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왜 월급쟁이를 하면 안 되는지를 역설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가볍게 읽기 좋은 책이고 사실 여러분들은 언젠가 사업을 해야 돼요. 지금 일하시는 분들 평생 직장 아니잖아요. 언젠가 은퇴할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 불안감, 궁금증이 있다면 이 책이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버가 되라, 주는 사람이 되라 이런 거 강조하고요. 특히 이 저자가 10%의 시간과 비용을 항상 간보는 데 사용한대요. 새로운 영역, 그죠? 새로운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루틴이 괜찮을 것 같다. 나도 10%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새로운 거에 시도하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어요. 자, 다음 책. 양자역학의 세계. 양자역학은 제가 흥미가 있는 분야여서 읽었는데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중슬리 실험, 관찰자 효과, 뭐 양자역힘 등의 이런 검색만 하면 나와요. 유튜브 영상으로 보면 되게 재밌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양자는 우리의 상식을 깨버리죠. 제가 이 책을 오디오북으로 읽었는데 수식 없이 양자역학을 쉽게 설명해준다고 해서 잘 들었는데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도 여기저기 주워들은 지식들이 있어서 끝까지 흥미롭게 다 듣긴 했어요. 그리고 고전역학이 통하는 세계가 있고 양자역학이 통하는 세계가 있는데 수립자로 가면은 또 다른 역학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는 몰랐는데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후반부에는 이제 초전도체 이야기가 나와요. 최근에 LK99 이런 거 나왔었는데 그게 생각이 났고 앞으로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핵분열보다는 핵융합 발전으로 가는 게 맞는데 사실 이 핵융합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대요. 왜냐면은 엄청나게 높은 온도가 필요한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위에로 양자역학은 정말 그냥 호기심에 공부하는 학문이 아니라 양자역학이 정말 우리 삶 곳곳에 그죠? 반도체라던가 화학에 정말 많은 역할을 했더라고요. 저는 몰랐지만 네,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양자역학의 히스토리를 잘 훑어본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책. 네 인생 우습지 않다 전환길. 네, 유명하신 분이죠. 유튜브에서 한번 이분의 영상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제가 이 책의 저자에 감탄한 거는 25억이라는 어마한 빚을 지고도 개인 파산하지 않고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다 갚아 나가는 그 저자의 멘탈과 집념에 저는 놀랐어요.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좌절했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극복했겠죠 저도. 아무튼 그래서 사실 이 책은 수험생이라면 공무원 시험이라던가 여러 가지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본다면은 괜찮을 만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공무원 합격이 정말 괜찮은 건가?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정말 좋을까? 라는 거는 사실 논의로 치더라도 후반부 가면은 인생에 대한 여러 조언들, 이 책의 부제가 50가지 행복론이거든요. 그래서 뭐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 긍정적 사고 중요하죠. 자존감 중요하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수험생이시라면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이 전환길 강사의 영상을 보고 야, 이 사람 괜찮다,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읽어보면 좋은 책입니다. 자, 다음 아웃풋 법칙 김재수 램군 유명한 크리에이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제 기준에서 되게 좋았어요. 이전에 읽었던 사업가를 위한 책이나 역행자와 결을 같이 하는 책이에요. 일단 핵심은 이거예요. 인풋 좀 작작하고 아웃풋을 해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 책에. 이게 뭐냐면은 대부분 또 사람들이 인풋만 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공부만 열심히 하고 실제로 실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행을 하더라도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인풋은 어떤 일, 그죠? 도전, 사업 등을 하기 위해 공부를 하거나 경험을 쌓는 일인데
아웃풋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해요? 유튜브 강의를 듣고 공부만 해요. 그게 아니라 저자는 일단 찍고 올려라 이거예요. 찍고 올려서 아웃풋을 내놔라. 그게 바로 시작이고 그래야 선순환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피라미드 안과 밖으로 구분을 해요. 피라미드 세상, 그쵸? 우리는 처음에는 피라미드 맨 아래층에 있다가 점점 위로 올라가려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잖아요. 승진해서 임원이 돼야 되고 이게 아니라 이 피라미드 바깥의 세상을 아웃풋 세상이라고 하고 이 곳에 있는 사람들을 생산자라고 해요. 생산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산자가 되라. 제가 유튜브 막 계속 올리듯이 컨텐츠를 만들라 이거예요. 인풋만 하지 말고 아웃풋을 해라. 인풋만 해서는 아무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책입니다. 자, 다음은 슈퍼 개인의 탄생, 이승환 지음. 사실 챗 GPT는 지금 다 알죠.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현재 어디까지 나와 있고 한계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죠. 뭐 저작권이라던가 가짜, 그쵸? 챗 GPT가 가짜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 되게 많아요. 주의하셔야 되고, 뭐 기밀 유출이라던가 회사의 직원인데 회사 코드를 올려가지고 이 코드 어떻게 해줘. 근데 그 코드가 사실 챗 GPT 회사로 가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기밀 유출 이런 것들 그리고 어마어마한 에너지 사용량 이세돌 구글의 알파고 누가 이겼냐 이세돌이 한번 이기고 알파고가 완승을 했지만 쓴 에너지 대비 승률을 계산해보면 이세돌이 압승이죠. 그런 거.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걸 아는데 제가 게임 개발을 했다 보니 딸이랑 로블록스를 하고 있거든요. 로블록스 스튜디오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플레이어가 9를 터치하면 9가 빨간색으로 변하고 0.3초 후에 파괴되도록 해줘 하면은 실제로 구현이 된다는 거죠. 개발자 프로그래머 이거 대체되겠는데 그래픽도 그죠. 그래픽 디자인도 사실 이미지 생성도 요새 잘 나오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뽑기 위해서 어떤 컨텐츠를 뽑기 위해서 올바른 질문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아웃풋을 내뱉는 그 결과물의 퀄리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프롬프트를 만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도 중요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인공지능, 이것도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 약간 불안 반, 기대 반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다음, 좋은 일이 오려고 그러나 보다 밤여름 에세이거든요. 사랑과 이별의 아픔을 여러 번 겪으면서 그쵸?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 성숙해 나가는 저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에세이예요. 전 40대잖아요. 좀 더 어리신 분들, 20, 30대 사랑을 한창 해야 되는 열정적인 사랑에 한창 꽂힐 그런 사람들이 보면 이별 직후에 보면 좋은 책,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여기에 인상 깊었던 내용 하나 그냥 제가 생각나는 건 경험 소비 기한. 모든 경험에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언제 해. 이런 마음가짐으로 도전해보는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이 많이 됐어요. 나중에 하고 싶어도 사실 못할 수 있잖아요. 기회조차 오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해라. 어떤 연주자의 에피소드도 괜찮았습니다. 어떤 연주자가 연주를 잘하고 박수를 받고 이런 말 했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모두 멋져요.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때만 빛나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계실 거잖아요. 그 자리에선 저보다 여러분이 더 빛날걸요? 사는 동안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약간 위로가 될 수 있는 지친 하루를 끝내고 맥주 한잔 하면서 이 글을 읽었다면 눈물이 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책입니다. 자, 다음 서사의 위기 한병철. 좀 어려워요. 쉬운 단어로 풀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제 느공이 부족한 탓에 술술 익히기보다는 집중해서 읽을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문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서사의 중요성, 스토리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인간은 서사적 동물로 이야기에는 열정이 있고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고 치유의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잘 요약한 건지 모르겠지만 정보의 쓰나미가 우리를 업데이트 강박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넷플릭스 시대에는 아무 생각 없이 시리즈를 소비하는 소비 가축 내면의 공허를 셀카로 표현하고 인스타 페북의 스토리 있잖아요. 그건 단순한 순간포착이다. 빠르게 사라지는 시각 정보에 불과하다라고 뜨끔하게 만들어요. 읽다 보면은 좀 어렵긴 하지만 서사의 위기구나. 스토리텔링마저 다 상업화되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한 답은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는 책이었어요. 자, 다음 반면에 엄청나게 가볍고 쉬운 책?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오리 오둥이입니다만 만화책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오둥이라는 오리 캐릭터가 삐둥이라는 아기 병아리를 만나서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미소 지으면서 넘길 수 있는 가벼운 책이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10권. 제가 요즘 투자 관련 영상을 올리고 있잖아요. 계속. 그래서 투자 관련 책을 안 볼 수 없죠. 세력주 투자 기술. 사실 이 책 제목만 보고 단순한 단타책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금리 하늘 등 거시경제에 가는 것까지 깔끔히 정리해주고 점차 나아가는 빌드업이 인상적인 책이었어요. 내용이 괜찮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투자도 운동처럼 반복된 공부로 투자 근육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저자는 한번 매수를 하면 손절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손절을 할 필요가 없는 종목을 매수한다고 해요. 대단한 자신감이죠?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매매를 하냐 봤더니 일단은 이 기본적 분석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업이익 적자, 부채비율 높은 거 거르고 영업이율 좋은 거를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유보율 높은 거, ROE 좋은 거, EPS, PER 좋은 거, 이자 보상 비율 좋은 거 이렇게 기본적으로 괜찮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중에서 세력이 들어왔다고 판단되는 매집 중이라고 생각되는 종목을 매수한다는 건데 미리 매수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OBB 지표가 있어요. OBV 지표가 있어요.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거래량 관련된 지표죠. 그래서 이 OBB 지표가 상승하는 경우는 세력이 매집 중인 주식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여러 가지 지표들 RSI 지표를 활용한다던가 일목 균형표를 활용한다던가 해서 타이밍을 맞춰서 매집을 하면 수익이 나더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이했던 거는 이 저자는 절대 손절을 하지 않는다. 그만큼 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거죠.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빠르게 10건을 리마인드 해봤는데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라고 만든 게 아니라 저에게 강제성을 띄우고자 또 제가 리마인드 한번 해보고자 만든 영상이에요. 저는 또 10일 뒤에 10건을 읽으면 또 이 독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